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인데요. 스프링부트 저희 프로젝트를 좀 리팩토링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뭐 여러가지 단계를 좀 거쳐서 리팩토링을 할 건데, 오늘은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파일들을 야물 파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따로 준비한 건 없어서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에 그냥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dev, local, prod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파일 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D, 맥북에서는 아마 커맨드 D였던 것 같아요. 커맨드 D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고 어떤 게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기가 좋습니다. 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이 파일이 로컬이 붙어 있는 녀석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프로덕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비교하기보다는 우선은 위에 있는 것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할 때 사실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dev와 프로덕션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우선은 로컬은 종종 쓰니까 제가 여기서 디폴트로 액티브 프로파일즈를 로컬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컬로 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디폴트 뭐 설정들하고 뭐 로컬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보고 뺄 건 빼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 쪽에는 요게 붙어 있네요. 매칭 스트래티지 해갖고 엔트, 패스, 매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3버전 때문에 만들어 놨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요거 있죠? 이쪽을 오른쪽 클릭해서 annotate with git blame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제가 추가를 해놨네요. 그 3버전은 아닌 거예요. 자, 이거 눌러보면요, 여기에 DevTools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뭔가 추가를 했네요. 맞네요. 업데이트 스프링부트 버전 해가지고 스프링부트 버전 올리면서 제가 이걸 추가를 했네요. 보시면은 여기 스웨거 컨피규레이션, 아마 이쪽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없으면은 이게 아마 디폴트로 저희가 여기 MVC 패스 매치 요거 디폴트 값이 아마 바뀌었는가 뭐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 스니펫을 읽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밋 메시지를 잘게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내가 왜 추가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번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현업에서 일을 하실 때 보통 지라 쓰시나요? 지라 같은 그런 티켓 기반의 저희가 개발을 하긴 할 텐데, 그때 그 티켓을 최대한 잘게 좀 쪼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모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뭉탱이를 한 번에 커밋하고 그거를 PR을 받는 이런 방식은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PR을 봐주는 사람들, 리뷰어들도 너무 많은데? 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제대로 이제 리뷰를 못 해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짜 제일 이상적인 거는 한 파일만 수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씩 계속 머지가 될 때마다 배포가 된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다. 한 파일만 바꾸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에 대한 방법을 따로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가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을 깔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잘게 쪼개서 우리가 반영을 하되, 그거를 뭐 특정 어떤 피처 브랜치를 하나 따서 거기다가 머지를 하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피처 브랜치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냐, 너무 좀 일이 많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냥 저희 메인 스트림이 되는 하나의 브랜치에다가 머지를 계속 해주되, 그게 서비스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구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요,
인터셉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셉터 같이 이렇게 우리가 AOP처럼 붙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들은 사실 서비스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다만 요것들이 만약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if문이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f문 어떻게 쓸 거냐, 우선은 그냥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주먹구구식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스프링 데이터베이스 말고 어라운드 허브라고 되어 있는 이런 커스텀 패스를 하나 만들어서요, 어라운드 허브 뭐 피처 이네이블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이게 트루펄스인지를 체크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피처 1이라고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요게 true면은 동작을 하고 아니면은 동작 안 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value 해서 around hub feature 1에 enabled 였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펄스가 잡히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이에요. 이름은 이제 그때그때 뭐가 더 좋을지 늘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어노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달아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뭔가 추가를 해야 되는 기능을, 그럼 여기서 요 체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false잖아요. 그럼 얘는 동작 안 하고, 여기다가 내가 구현해야 될 것들, 로거 좀 인포, 내가 새롭게 구현하려고 하는 것 해서 여기 막 엄청 뭐가 코드가 막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놔서 당장 이게 실제 묶어서 우리가 반영되기 전에는 동작하지 않게끔 구현을 하는 방향이 좋고요. 근데 이건 너무 주먹구구잖아요. 매번 우리가 이 기능을 동작시키고 이런 스위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배포를 해야 이 애플리케이션 야물, 아니 이런 프로퍼티즈 파일을 읽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주먹구구 방식이 맞고요.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우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AWS 같은 데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일종의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액추에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좀 활용한다?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AWS 앱 컨피그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의 그런 값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 앱 컨피그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 안에서 뭐 컨피그처럼 AWS의 그 SDK를 땡겨와서, 디펜던시를 땡겨와서 그걸 구현을 해놓으면은 일정 내가 설정한 주기대로 그 앱 컨피그를 계속 읽어와서 요런 값들을 업데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재배포 없이 이 앱 컨피그 들어가서 그 설정만 바꿔주게 되면은 얘가 동작을 안 하다가 갑자기 동작을 하는 그런 스위칭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현해도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선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이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프로퍼티즈는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이제는 다 야물 파일이 워낙 좀 더 가시성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물 파일로 먼저 변경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프로퍼티즈에서는 이렇게 색이 좀 구분됐잖아요. 야물 파일에서는 얘네들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코딩, 이거 가끔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UTF-8 요것도 UTF-8로 좀 바꿔주세요. 요런거 파일 인코딩 때문에 이런거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IDE의 인코딩, 파일 인코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체크해서 미리 좀 UTF-8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거 뭔 안 바꾸면, 뭔 바꿔도 되고, 뭔 안 바꿔도 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러면은, UTF-8이 워낙 범용성이 제일 좋다 보니까, 그냥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야물 파일은 어떤 형식인지 다들 아시죠? 자, 우선은,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요 점을 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줄바꿈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부분은 이제 공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빼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우선 좀 차례차례 바꿔볼게요. 자, 패스워드 이렇게 바꾸고, 주석 우선 다 좀 날리겠습니다. 주석은 이따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쓸게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 소스 말고 이젠 JPA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남겨놓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JPA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웬 JWT가 있네요. 제가 예전에 뭔가 구현을 해놨던 게 있는 건지, 뭔가 이쪽에서 쓸 것 같긴 하네요. 우선은 무시하고 다 지우겠습니다. 저런 게 워낙 이제 번잡해지거든요. 지금 저의 이 작업이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느끼시는 분들 다 정상입니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찾는 데까지 그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브까지 지었죠? 이렇게 웬 로딩 메시지까지 제가 뭔가 해놨었네요. 요거였군요. 요거랑 요렇게 바꿔주고,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서드 파티인데 여기 이 프로퍼티는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맨 뒤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변경사항이 있을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요거 스프링 레디스 이런 것들은 또 한번 해놓으면은 잘 안 바꾸니까. 그리고 뭔가 데이터 소스랑 뭔가 같이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JPA 밑에다가 두겠습니다. 얘는 요렇게 해놓으면은 우선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하나는 수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로컬 쪽인데, 로컬 쪽에서 이제 우리가 땡겨 쓸 것만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요거를 복사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띄워 놓고서 수정을 좀 할게요.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은 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봤자 MVC 패스 매칭 스트래티지 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갑자기 여기서 이런 게 나오네요. 이런 거는 좀 추가를 해두면은 밑줄도 안 보이고 보기 좋겠죠. 그리고 H2DB에 대한 설정 같은 것들은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다 빼버리고, 자, 데이터 소스 쪽입니다. 데이터 소스 JDBC에다가 다 동일한 값들 쓰고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고요. JPA 요것도 똑같겠죠. 뭐 non true true
자, 우선은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이제 잘 안 놔두죠, 이런 거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강의 용도로 만든 래퍼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하고 지우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암호화 설정. 자, 우선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하고 레디스 있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오브 포탈,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만든 녀석이죠.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로컬은 이제 지워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액티브 프로파일로 로컬을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라? 이게 뒤쪽으로 빠지네요. 얘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어라? 요쪽에 해서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선 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합니다. 자, 서버 포트. 우선 서버 포트가 계속 명시가 되는 거 보니까 우선 요걸 좀 유지를 해볼까요? 자, 8080 이렇게 해서 맨 위로 우선 올리겠습니다. 디폴트로는 8080으로 뜨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이거는 뭐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요거 다 똑같고, JPA 설정, 시큐리티 뺐고, 커스텀, 여기서 대부 환경으로 실행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이제 값이 매핑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하이픈 3개를 입력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하이픈 3개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각 프로필별로 돌아갈 수 있는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줘요. 그 다음에 얘는 우선 날리고, 위에는 공통적으로 쓸 것들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다가는 이제 로컬에 대한 설정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해서 붙여 넣어주고, 위에 거는 다 동일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날리고, 이 로딩 메시지는 로컬에 맞게끔 쓰겠다 한 내용하고, 하나는 dev죠. 이제 dev로 해서 세팅이 되게끔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로컬호스트에 여기 레디스 설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dev도 다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도 뭐 별거 없을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뭐 프로덕션에 가동하려고 만들었던 프로퍼티가 아니다 보니까, 자, 이거 동일하고 논의 true 여기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얘 정도만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저희가 또 요거를 복사해서 프로드 뭐 이렇게 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각 환경에서 요 프로퍼티들만 다르게 쓰고, 나머지는 이 위에 있는 공통된 구분자 없는 요것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선 다 날리고요. 자, 야물 파일만 남겨놨습니다. 이때 요거를 실행을 하면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제가
도커 쪽, 도커가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요거는 제가 재부팅하고 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재부팅을 했더니 갑자기 도커 데스크탑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잘 떴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죠. 애플리케이션 이 프로퍼티 이 야물 파일을 제가 수정해서 안 됐던 게 아니고 그냥 도커가 안 떠 있어서 안 됐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컬 환경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보실 수가 있죠. 이러면은 제대로 우리가 이 구분 하이픈 3개로 구분한 이 프로퍼티 이 프로파일의 설정이 잘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대부죠. 요거를 대부로 바꾸고, 자, 이것도 정상적으로 우선 떴고요. 여기에 대부 환경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하고 뜨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설정한 변경한 이 애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커밋 메시지를 남겨놓고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리팩터 링까지 할까요? 링 리팩토링 애플리케이션 야물 해서 밀어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지금 저는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 레포지토리에다가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또 레포지토리를 응용하면서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저보다 이 밑부분이 좀 더 복잡해질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구조적인 이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갑자기 야물 파일로 바뀌어서 예정 파일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반응하실지 그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